마스크를 좀 착용을 하고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부터라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투자를 받거나 판매에 대한 계획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가장 큰 세 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요, 미국의 킥스타터, 일본의 마쿠아케, 그리고 한국의 와디즈에 대해서 장단점이 무엇이 있고, 또 스타트업들이 그걸 준비하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고, 또 그 장단점 속에서 스타트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조사는 거기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을 모금을 하죠. 모금을 해서 그 돈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제조를 하고 생산 준비를 합니다. 킥스타터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항상 우리는 지금 이 단계까지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 단계까지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며칠 날 생산을 해서 출하를 해서 당신에게 언제 송부를 할 겁니다 라는 거를 계속 소통을 합니다. 거기서. 그러면 보통의 개발 기간들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한 달 늦어지고 두 달 늦어지고, 어떨 경우에는 1년, 2년까지 늦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그 게시판에, 해당되는 제품의 게시판에 베커들, 즉 미래 소비자들, 후원자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올라옵니다. 일례로 스타트업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 영어가 되는 직원을 통해서 하루 종일 거기에 Q&A, 문답, 질문사항에 답변만 해주는 데에 정말 엄청난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해요. 그렇지만 정말 제대로 된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개발 기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늦어지는 이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소통만 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이 미국의 킥스타터는 아직까지도 아직 나오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고 판단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이트예요. 그렇지만 요즘은 초창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쏘갔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진짜 먹튀라 그러죠. 먹고 튀는 회사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안 쏘습니다. 네. 조금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양치기한테 좀 많이 쏘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지금은 좀 그런 어떤 순수함보다는 소비자들도 조금 좀 닥달을 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한국, 일본, 미국의 제일 큰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중에 비교해 봤을 때는 그나마 킥스타터가 조금 베커들의 성향이 조금 기다려주는 성향이 있어요. 킥스타터에 등록을 하려면 미국 현지에 법인이 있어야 돼요. 미국 현지에 회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그 다음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킥스타터를 등록하려고 현지의 파트너와 현지의 대행사와 체결을 해서 회사를 만들거나, 그게 뭐 페이퍼 컴퍼니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를 만들거나 어쨌든 미국에 있는 협력자와 조력자와 협력해서 킥스타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오늘 세상에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만 많은 비용이 들고, 그 가운데서 에이전트들하고의 계약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잘 나눠야 되고, 물론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나누어서 크라우드 펀딩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의 마쿠아케입니다. 이 일본의 마쿠아케가 요즘 한국에 영업을 많이 하러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제가 아는 회사들도 몇 군데 마쿠아케 대리점을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일본에 출장을 가면서 그 마쿠아케의 제품을 내고 하는 파트너 회사들이 일본 회사들이요,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 마쿠아케는요 약간 다릅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사이트는 맞아요. 근데 킥스타터하고도 다르고, 우리나라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와디즈하고도 달라요. 자, 뭐가 가장 다르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마쿠아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디어, 그 다음에 미래 가치를 보고 판단해서 돈을 내는 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마쿠아케 일본입니다. 일본 문화에 맞는 크라우드 펀딩을 해요. 즉 온라인 판매 사이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의 계획이 나오죠. 언제 우리는 모급을 할 것이고, 언제 디자인이 끝나서 모급을 해서 생산이 끝나고, 이게 언제 다 포장이 돼서 출하가 된다라는 첫 번째 스케줄이 나오죠. 분명히 그대로 맞춰야 됩니다. 그대로 맞추지 않으면 퇴출당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의 펀딩입니다. 마쿠아케 같은 경우에는 요 1, 2년 사이에 최근에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일본 시장을 개척하고 일본 시장에 자기 제품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대기업과 혹은 일본에 있는 유통을
잘하는 회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로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회사들이 몇 개 회사가 제가 잘 아는 회사들도 일본에서 마쿠아케로 괜찮은 실적을 올린 회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네, 있는데 요즘 그 마쿠아케에서 대리점들, 한국계 대리점들을 이용해서 한국에 와서 많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마쿠아케에서 그 대리점을 하는 회사들은 주로 독점을 요구합니다. 제품을 일본에 판매하는 것에 대한 독점을 요구를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이상한 회사가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는 잘하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회사만 하더라도 아주 착실히 잘 하고 있어요. 다른 그 몇 개 회사와 비교해 보면. 근데 착실히 하는 회사도 잘 있어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눈살을 찌푸리는 회사들 중에 보면 무조건 독점을 요구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해외에 대해서, 현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을 통해서만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회사가 몇몇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경계를 하셔야 돼요. 물론 경계를 하라는 말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잘 알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을 활용해서 파트너가 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조금 전에 드리는 말씀의 내용은 그런 회사들을 뭐 독점을 요구한다 해서 무작정 거절하실 게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왜냐하면 제품은 그 사이트만 통해서 팔 게 아니잖아요. 그 회사가 일본 시장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그 회사가 일본에서 모든 유통을 다 사로잡고 모든 유통을 다 관할하는 그런 큰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회사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나름의 장점을 활용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일본은 아직도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강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면 온라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프라인을, 물론 일본의 시장 조사를 가시거나 일본을 조금 알아보시면 금방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눈치를 채실 건데요. 오프라인 중심의 매장, 그 다음에 오프라인 중심의 어떤 그 샵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런 회사들이 온라인도 같이 하긴 합니다만 소비자 성향들이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통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모르는 문화고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쿠아케라는 것을 내세워서 들어오는 회사들에게 모든 전권을 줄 필요는 없다. 모든 권한을 줄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쿠아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킥스타터하고는 다릅니다. 있는 제품, 완성된 제품,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는 제품을 팔아야 되는 사이트입니다. 그게 어겨지면 퇴출을 당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 퇴출이라는 거는 온라인에서의 퇴출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이어지는, 그게 일본의 문화이고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일본 마쿠아케가 미국의 킥스타트처럼 그런 식으로 베커들이 조금은 이해를 해주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고 실존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시장이 아님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돼요.